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감리원분들이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감리원분들이 계속 상주를 하십니다. 근데 겨울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간은 대기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공사에 착임하기 전에 대기하시는 기간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하시는 기간 동안은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휴업수당 이상은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은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휴업수당이 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했을 때는 임금을 전혀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근로기준법에서는 70%는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고 임금을 통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임금을 전혀 안 준다, 생활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했다, 휴업했다 라고 했을 때는 70%의 휴업수당을 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리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을 투입을 못 시켜주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주라 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부 사례를 보니까는 당사자랑 협의를 해서 휴업수당보다 적게 지급하게끔 하는 것들도 있고, 이런 합의도 없이 지급을 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는 휴업수당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을 했고, 법원은 휴업수당은 줘라 라고 판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리원분들이 근무하시는 형태 아마 다들 비슷할 것 같습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기간에는 임금 받으실 거고 주재비 이런 것들 다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동절기와 같이 대기하는 기간, 예비심사를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한참 쓰시는 기간들이 있을 텐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100% 지급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번에 진행했던 사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달에는 100%를 지급하는데 세 달째까지는 70%를 지급하고, 그것을 더 넘어갔을 때는 서로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협의가 진행이 되진 않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50%만 지급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차액, 휴업수당 70%와 실제 지급한 50%와의 차액을 청구한 게 이번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법원에서는 70% 주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판결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박스 친 내용 보면은 휴업수당 중 미지급된 20%를 지급해라 라고 판결을 했죠. 70%와 50%의 차액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임금은 우리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50%만 받으신 기간이 훨씬 깁니다. 그래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았는데, 소를 제기했었던 시점 기준으로 3년치만 청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많이 제외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휴업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라고 하시면은 빨리 대응을 하셔야지만 최근 3년치까지 다 청구를 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내용인데요. 두 번째 박스 친 내용을 보시면 이 대기 기간 중에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대기 중에도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휴업 중에는 70%를 주는데 일을 했기 때문에 100%를 다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법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을 했을 때는 다 줘라, 휴업수당과의 차액인 30%를 지급하라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거는 이 대기 중에 일을 시켰기 때문에 자택에 계시는 상황이죠. 그래서 몇 시간, 며칠 일했는지를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주장했던 거는 최소 이틀은 소요된다. 가령 이제 오늘 작성하라고 했을 때 내일 모레까지 써라 이런 식으로 지시한 내역들이 있어가지고 최소한 이틀은 인정을 해달라고 했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대기 중에 업무를 지시한 이메일이나 문자 이런 것들 다 제출을 했고요. 직접 작성한 자료들, 발송한 기록, 날짜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 30%를 지급하라 라고 판결을 한 것이고요.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수당 당연히 인정이 됐습니다. 감리원의 경우에는 대기하기 전에 남은 휴가를 다 소진하고 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렇게 휴가원을 계속 제출을 하시다가 언젠가부터는 회사에서 휴가원을 내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기간에 휴가를 쓴 걸로 볼 수 있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내가 쓴 적이 없기 때문에. 휴가를 소진한 기록이 없는 기간, 내가 휴가원을 제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미지급 수당을 지급을 하라라고 판결을 했고요. 그래서 17일치 연차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휴업을 했을 때 발생하는 퇴직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1차적으로 사실 이 회사는 퇴직연금을 제대로 적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자도 당연히 청구를 했고, 서로 이 퇴직연금 적립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분이 재직했던 전체 기간 동안의 임금을 다 합산을 해서 이거에 12분의 1만 적립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휴업한 기간에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사례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연봉이 6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DC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12분의 1인 500만 원 이상을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기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임금이 줄어들고 12분의 1을 하면 적립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이런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 방식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예시를 든 거는 1년에 2개월은 휴업했고 그 기간 동안 70%만 받으셨다라고 가정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연봉이 실제 받으시는 금액이 5,7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을 12로 나누면은 475만 원이 되는데, 회사가 주장한 게 이거죠. 휴업한 기간은 그만큼 적게 퇴직연금을 적립해도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휴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을 내야 된다라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고요. 휴업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받은 임금 5천만 원, 그리고 10개월 나눠가지고 500만 원. 실제로 내가 휴업하지 않고 1년 일했을 때와 똑같죠. 손해보는 일이 없는 거죠. 휴업한 기간이 섞여 있을 때 퇴직연금은 휴업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손해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실제 받으신 임금을 다 산정하는 게 아니라 휴업한 기간은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정해야 된다고 저희가 주장을 했고, 이 부분이 인정이 됐고, 그 차액과 그리고 재직 중에 적립하지 않아서 발생한 10%의 이자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인정된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주문 내용을 보시면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것은 뭐냐면 바로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자입니다. 이자 20% 굉장하죠.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퇴사하고 나서도 안 주고 있다. 퇴사하고 나서 14일이 지나게 되면은 징벌적인 그런 이자를 줘라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에 대해서 20%면 한 200만 원 되죠, 연이자가. 그래서 총 한 판결까지 3년 정도 소요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600만 원은 판결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임금을 밀린 것도 억울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까지 다 받아야겠죠. 그래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의 법정이자는 20%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리원이 그 대기 중에 휴업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연차수당도 받지 못했던 사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상황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 사례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지나면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빨리 청구하시는 게 좋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나 변호사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